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 공법 이숙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하루에 2문제만 진도 관계없이 필수서 펼쳐놓고 2문제 풀면서 완벽하게 반복을 해보세요. 장담합니다. 공법은 정복이 될 거다. 자,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날 문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여러분 이제 먼저 알아셔야 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구역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개발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짜는 걸 법으로 정해놨냐면 투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 구역 지정할 때 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 이런 데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규제 심했는데 계획 짜서 소문 다 나고 나중에 지정하면 벌써 투기 들어가고 난리 나니까 먼저 묶어버리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 숫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개발계획 공개 모집하거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에 뭐 지역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한다. 이거는 틀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에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 상업, 원래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닙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개발용도 땅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곳이다. 100분의 30 이하인 곳. 그러니까 70% 이상의 녹지지역일 때. 이 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얘가 답이에요. 숫자 나오는 거. 왜 숫자 나오는 거 틀리게 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 되지 100분의 40이면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면 시행자를 지정했다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지정 취소됐다,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났다, 뭐 인가 취소, 이건 당연한 얘기고 어차피 숫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실시계획에 인가받고 사업에 착수 안 한다, 착수 2년, 삽질 2년, 그것만 알면 돼요.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내에 착수 안 한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하나 있고 1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얘들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딴 놈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인가를 해줬더니 인가 받고 사업 착수 안 한다 그러면 2년이고 착수 2년. 요것만 딱 외우면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거고 얘가 틀려버리면 얘가 맞겠고 얘가 틀릴 것이다.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에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 사유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요 1번 지문은 실시계획 쪽에서도 시험을 나옵니다. 앞에 분하고 뒤에서도.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재개발, 재건축과 더불어 반드시 나온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국공유지 포함한입니다. 그래서 동의 얻어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설립 인가 받고 이렇게 그걸 머릿속에서 그냥 입으로 툭툭 뱉어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고르니까 4개가 틀렸겠죠. 자, 미성년자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건 없다 그랬잖아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거 다 헷갈리기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건 이제 틀렸고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이건 맞아요. 공유 토지다. A, B, C 각 3분의 1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유자 별로 의결권 주면 말이 안 되죠.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 있다. 틀렸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요런 거 면적이 나오고 총수가 나오는데 항상 먼저 나오는 건 면적 그 다음 총수. 자, 여기서 숫자가 높은 것부터 먼저 씁니다.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바꿔놨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인가 신청 전에 철회했더라도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죠.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 알아놓고, 이 정도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문을 최소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조합이죠. 이렇게 자, 옳은 것을 골라라. 7명 이상이 개발법은 지정권자. 자, 여러분 2장 도시개발법이죠.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가지, 공고 방법의 변경 요 2가지는 신고 틀렸죠. 이것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또 이렇게 면적의 2분의 1 총수 바꿔놨죠.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검거 이상의 행위 선고받고 집행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자, 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자, 조합원 수가 100명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이니까 50인 이상이잖아요. 둘 수 있다. 맞죠? 자, 50캔. 도시개발조합은 50캔.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50인 100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라.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바로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면 시군구 의견 듣고, 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법과대학 들어가면 신법 우선의 원칙, 죄형, 뭐, 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뭐, 다 배우거든요. 옛날 제도가 있고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옛날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충돌하면 새로운 것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보면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에 국어 문제. 국토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옛날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이 되면 종전에 결정된 사항이 우선한다. 말이 안 되죠. 새 거 만들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얘도 틀렸다. 새로 결정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게 정답 나왔으니까요.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그 개발구역 안에 농지가 있고 농지 밀어버리고 산을 깎아내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할 때 일일이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형질 변경, 전용허가 안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 신청받은 지정권자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요. 그래서 어디 한 부처라도 노 하는 순간 실시계획 인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관련 부처에서 적법하다. 오케이.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그 인가 받은 대로 공사하느라고 건물 짓는다.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 아파트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실시계획 또 나오죠. 틀린 거. 뭐 같은 내용들입니다.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라. 그 다음에 면적은 감소, 비용은 증감 10%. 그래서 사업시행 면적 10% 보면서 감소시키지 할 때 자 보세요. 면 감소, 비증감 10% 보면 면적 감소, 비용은 증감할 때는 변경인가 안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이죠. 그래서 변경인가 받아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요런 것들. 실시계획 고시했다면 고시된 내용 중에 국토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가지가 있죠. 옳은 거. 일단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서 토지 안 되겠다 환지 방식.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하려고 환지 방식이거든요. 뭐 옳은 것은 뭐 답이 너무 쉽죠.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을 나눠서 하겠다 이거고. 체계적인 계획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으로 땅을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죠.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단
수용 사용 방식이 제일 돈이 많이 들고 혼용이 그다음 환지 방식이 제일 덜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중에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실시에 인가받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규약이란 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규약이라는 향약 규약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법 규범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자체는 시행 규정,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 조합은 그럼 뭘까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들으셔야 돼요. 조합이 하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게 정관, 토지 소유자들이 할 때는 규약, 지자체 등은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렸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정리해야 돼요. 자,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 채권 발행한다. 이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가 발행한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발행객 승인 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고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이때도 국가 자치단체 LH 지방공사는 보정을 받을 필요 없다.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보정을 받아야 된다 하고 몇 가지가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급 보정을 지방공사는 여러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 국토교통부다 이렇게 알면 되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지자체가 이거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는데 보증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맞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 질권의 목적 다 가능합니다. 토지가격의 추산 방법도 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법조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등의 매수되면 일부를 지급하려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일부를 지급하려고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한 채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야, 여러분요. 일주일치 하루에 2문제씩만 착 금융까지 풀어도 개발법 다 되지 않습니까? 개발법. 작은 노력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집니다. 환지 방식. 틀린 것은 우리가 개발 계획 1번 지문은 저 앞에 내용인데 짜서 구역 지정을 하고 시행자 정해주면 실시계획 작성에 인가받고 환지계획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개발계획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 이상 동의 얻어서 개발계획 짜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짜더라도 동의 안 받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지금 틀린 걸 찾으니까요. 맞죠?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비용이 충당하려고 미리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려고 처분을 하잖아요. 나중에 환지 처분하고 나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공사 끝나면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자동 소멸, 다음 날이 아니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 할 때 시행 규정, 자, 아까 지자체는 시행 규정, 소유자는 규약, 조합은 정관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입으로 떠들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번호 환지계획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하지만 종전 토지에 하필은 여러 필지 받기로 했는데 하나로 받겠다 합치는 것. 분필은 하나 받겠다는 걸 여러 개로 나눠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지 명세 바뀔 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3개 받는 걸 1개씩 받을게. 1개씩 따로 받는 걸 하나 받을게. 3개 받는 걸 하나 받을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일단 변경인가 안 받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나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필이나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는 것.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또 틀린 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네요. 시행자 이거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 제외한 경우는 검전 청산하고,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수업 시간마다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합니다. 라고 다 뜯는 거예요. 60일 내 환지 처분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입으로 떠들면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당연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등기 안 해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자, 그 땅 위에 있던 권리가 소멸할 일이 있으면 그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은 그때. 취득할 때는 다음 날. 자, 요 정도 레벨의 문제입니다. 요 정도 레벨의 문제니까 하루에 2문제씩만 좋은 기출문제를 풀어서 필수서 보고 다 10분, 20분만 투자하면 이게 8개월, 6개월 쌓일 때 엄청난 실력이 됩니다. 명작공법은 합격. 여러분 스스로 계속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또 다음 주에 계속 등장합니다.